자, 그래서 이제까지 한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자, 잘 보십시오. 이미 너무나 많이 아는 거기 때문에. 자, 신맛, 팥, 식초.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그 증상이 위에 간병이나 목에 대는 병이 났을 때 무엇을 갖다 금지해야 됩니까? 매운맛을 먹으면 안 되죠. 매운 것을 먹으면 오히려 그러한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해병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주관절, 그러니까 그 팔뒤꿈치가 아프다거나 혀병이 났을 때 쓴맛, 수수, 커피. 근데 이럴 때 짠맛을 먹게 되면 오히려 그런 증상을 크게 악화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토해병이 났다, 입병이 났다, 위궤양이 생겼다, 위하수가 생겼다, 아니면 속이 쓰리다, 무릎이 아프다, 대퇴부에 멍이 잘린다. 이랬을 때 비타민C나 마이신이나 아스피린을 먹으면 그런 증상이 엄청나게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엄청나게 싸워 신맛이고, 마이신도 굉장히 신맛입니다. 아스피린도 신맛이고, 마이신은 이제 쓴맛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아스피린 같은 것이 어디에 굉장히 많이 쓰느냐 하면 그 중앙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 같은 데서 이것이 심근경색에 아스피린이 굉장히 만병통치약으로 쓰게 돼요. 심장의 근육경련에, 근육병에 아스피린의 신맛을 갖다가 굉장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신은 쓴맛이죠. 쓴맛. 그래서 우리가 쓴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폐대장병이 굉장히 나빠지는 겁니다. 폐대장이. 그래서 혈변이 나는 사람이 마이신에 쓴 약을 먹으면 혈변이 더 나고, 비염이 있는 사람이 마이신을 먹으면 비염이 더 나고, 폐병이 있는 사람, 폐렴이 있는 사람이 쓴맛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폐병이나 폐렴이나 항문의 치질이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약을 먹을 때 이 비타민이라든지 마이신이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양약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순수하게 만들어진 어떤 그 합성약품이기 때문에 그 맛이 강력하기가 어떤 그 자연식품의 몇 배로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먹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습적으로 비타민C를 먹거나 아스피린을 먹을 때 비타민C를 갖다가 상습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대개 가지는 질환이 뭐냐 하면 위궤양입니다. 위궤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양약에 대한 어떤 그 견해를 갖다가 알고 넓혀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간과 쓸개는 오행으로는 목이죠. 지배 부위가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 눈, 근육, 고관절, 엉덩이 관절이죠. 이게 엉덩이 관절이 이게 우리가 발차기를 할 때 가장 크게 뻗을 수 있는 데가 엉덩이 관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데가 병이 났을 때는 이것은 무슨 간병이다.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곡식으로는 팥보리밀을 먹어야 되고, 팥보리밀이 신맛입니다. 그래서 팥이나 보리나 밀가루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뭐가 돼요? 굉장히 속이 쓰립니다, 이게. 그 다음에 팥이 들어간 것에는 다 단맛이 들어가 있죠. 단팥빵, 단팥죽. 왜냐하면 이게 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속이 쓰리기 때문에 팥빵이나 단팥빵이나 단팥죽을 갖다가 많이 팔기 위해서는 속이 쓰리지 않게 이걸 갖다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맛에 설탕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 많이 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데 나쁠 때는 오렌지 주스나 매실차나 오미자. 오미자는 이제 한약재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식초 같은 거. 식초로 해서 간경화를 갖다 고치되는 사람들은 현미식초로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심장과 소장은 화죠. 불길이죠. 혈관, 명치. 명치는 어딘지 말씀을 한번 드렸죠. 명치는 여기 갈피뼈가 갈라지는데, 여기 갈피뼈가 갈라지는데 거골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죠. 그 다음에 혀는 불처럼 이게 굉장히 날름날름 내면서 이 혀병에 일단 다 쓴맛인데, 수술을 먹으면 좋고 쓴맛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음료수는 커피, 영지, 녹차, 에스프레소, 익모차, 코코아. 술도 이게 원칙적으로는 쓴맛입니다. 술도. 알코올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동양의 그 의학이나 동양의 역의 그 사상을 갖다가 물리를 배우듯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암기가
이제 거의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절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사고 속에 이것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토의 기운은 뭉쳐서 끈적끈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 입, 대퇴부, 무릎 관절이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토의 지배를 받는 기관이고, 단맛이고 식혜, 꿀물, 소고기, 천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폐는 금은 이렇게 딱 펼치는 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긴장시켜 잡아당겨서 표면적을 넓게 하는 기관이 바로 금의 성질이죠. 그리고 피부, 항문, 코, 팔목관절 이것이 다 이제 뭐의 지배를 받는다? 피부병이면은 99%가 매운 거, 생강차 이런 걸 먹으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곡식으로는 현미와 율무가 있고, 여기 생강차, 수정과 율무차, 계피차 이런 것들이 비염이나 피부병이나 치질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장무력이나 폐렴 이런 데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폐렴에 걸렸다.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노인네들이 폐렴으로 걸려서 말년에 폐렴 걸려서 죽기 때문에 폐렴을 갖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질병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폐렴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폐렴에 뭐 항생제를 쓰잖아요. 항생제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 폐렴에 걸렸는데 항생제 화의 쓴맛이 쇠를 계속 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은 죽였는데 폐대장의 어떤 기본적인 생명력은 점점 같이 약화되는 거죠. 생명력이 약화되니까 다시 뭐예요? 죽인 세균이 다시 바이러스나 그 박테리아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것이 바로 항생제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폐병이나 폐렴에 항생제를 먹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매운 것들 먹고서 청양고추, 그다음에 뭐 생강차, 마늘환 이런 것을 먹고서 그다음에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병도 고치, 세균도 죽이면서 폐나 대장의 기본적인 생명을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병원군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오장육부의 병을 고칠 때 단순히 양약으로만 고치지 말고 그 오장육부의 생명력을 갖다가 이런 곡식과 맛과 음료수로 활성화한 다음에 생명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약을 먹어야지만 비로소 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과 방광, 수족, 귀, 허리, 뼈, 골수, 발목관절. 그래서 이렇게 골수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음식을 짜게 먹죠. 나이가 먹게 되면 음식을 짜게 하면 간이 세진다는 얘기를 갖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먹게 되면은 그 음식을 갖다 짜게 만드는데, 혀의 어떤 그 미각 능력이 퇴화해서 우리가 음식 맛을 갖다 못 본다 그러면 짠맛뿐만 아니고 단맛, 신맛, 매운맛 다 못 봐야 되는데, 유독이 짠맛을 갖다가 나이가 들면은 짠맛을 갖다 못 본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짠맛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이게 골수가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가 많이 짠맛을 갖다가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신맛을 선호하게 되고, 어릴 때는 신 것을 엄청나게 잘 먹어요. 잘할 때는. 그 다음에 청년 때는 쓴맛, 커피, 술 이걸 잘 먹는. 나이가 들면은 어떤 맛을 많이 먹게 되냐면 청장년이 되게 되면 단맛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것이 오행의 이제 삶의 주기에 따라서 오행 맛의 분포인데, 우리가 김장김치를 해놨을 때는 가을이 되면은 맵고, 겨울이 되면 짠맛이 들고, 봄이 되면 시고, 그 다음에 초여름이 되면 이것이 씁쓸해지고, 그 다음에 한여름이 되면 군능내 나는 단맛이 들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생살이에서도 어릴 때는 목은 새싹 같은 목이 저게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무슨 맛이 필요해요? 신맛을 많이 먹는 거예요. 신거를. 애들이 오렌지 주스, 뭐 키위, 레모나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은 참고 사는 사람들이 짠맛을 많이 먹고 골수가 많이 빠져나기 때문에 짠맛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여기 하악이 이렇게 참고 살아서 여기 하악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골수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골수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럴 때 무엇을 먹어요? 짠맛, 간장, 뭐
음료수는 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시마 이런 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오행을 갖다가 돌려주는 힘이 상화라고 그랬죠. 상화. 상화라는 것은 이제 음양 오행을 돌려주는 게 서큘레이션 시켜주는 힘인데 이런 것들이 무형의 장보인 심포와 삼초에서 나오고 이것들은 다 어떠냐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순환하는 그런 액체, 신경, 인파, 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생명력이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약해지면은 눈이 건조해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해지면은 입안이 건조해져 갖고 자꾸 물을 마시게 되고 생명력이 약해지면 손에 난 땀이 순환하는 손에 땀이 나는 거고 생명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인파가 순환한 데서 여기 인파나 손이나 이 저기 사타구니에 가래토지가 섰고 생명력이 약해지면 신경순환이 안 돼서 여기저기 신경통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화라는 기운은 오행을 갖다가 상생상으로 돌려주는 건데 이러한 상생상으로 돌려주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옥수수, 녹두, 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는 어디다 써요? 동물의 사료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갖다가 저기 중국의 심양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순전히 이 노란 옥수수가 좋은데 하얀 옥수수는 찰옥수수는 별로 힘이 없어요. 노란 옥수수가 좋은데 이 노란 옥수수가 이 노란 옥수수를 갖다가 다 사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조와 옥수수와 녹두를 갖다가 생으로 먹게 되면 생옥수수, 생녹두 옥수수를 갖다가 말려서 빻아서 어떤 그 생식으로 먹게 되면 엄청나게 이 순환하는 생명력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맛으로는 떫은 맛 또는 담백한 맛이고 알로에나 요구르트가 이것이 약간의 그 저기 떫은 맛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약하고 차라리 그 저기 양고기 그다음에 그 저기 오리고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옥수수, 녹두 이런 것들이 생명력을 강화시켜서 사람한테 굉장히 힘을 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장육부의 질병이 났을 때 어떻게 진단하느냐? 물론 진맥도 할 겁니다. 진맥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시간쯤이면 어떻게 진맥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건강에 대한 차원, 동양의 역에 대한 차원, 일시 차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한의대 6년을 졸업해도 진맥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문저는 얘기들을 갖다가 듣곤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3시간 강의를 갖다 제대로 듣게 되면은 이 진맥에 대해서도 엄청난 이해를 갖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단법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뭐 얼굴의 색깔로 본다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얼굴의 형상을 본다든지 분비물을 본다든지 인체의 생리 현상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뭐 음식의 맛이나 종류에 대한 선호도를 본다든지 그래서 얼굴 체질을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시죠? 얼굴이 길지가 않다. 이렇게 사각이다. 사각. 옆으로 길면 길수록 이게 사각이 센 건데 이런 사람은 금이죠. 이렇게 얼굴이 옆으로 긴 사람은 뭐다? 간이 나쁘다. 딱 아시잖아요. 근근목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간이 나쁘다. 그 다음에 음식의 맛은 나는 매운맛을 엄청 좋아한다. 그럼 폐대장이 나쁜 겁니다. 비염이 있고 축농증이 있고 항문에 치질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자장면이 좋다. 그 쓴맛을 좋은 거죠. 나는 커피를 엄청나게 쓰게 먹는다. 그러면 이것은 심장이 나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음식의 맛이나 종류의 선호도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음식이나 맛이나 종류의 어떤 선호도라는 것은 때때로는 탐닉하는 경우에 습관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제대로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마약이나 담배나 술을 갖다가 어떤 중독이 되듯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동양학의 이론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경우지만은 그렇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늘 내가 매운 것이 먹고 싶다. 그럼 폐대장이 약한 겁니다. 이게. 폐대장의 기운이 일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매운 것을 갖다가 금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의 색이나 변의 색깔. 변의 색깔이 푸른색이면 간이 나쁜 거고 변의 색깔이 붉은색이면 뭐가 나빠요? 심장이 약해지는 것이고 변의 색깔이 흰 색깔. 우리가 콜레라나 뭐 이런 거 걸리면 변에 흰 똥을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이 나쁜 겁니다.
그럴 때는 강력하게 매운 음식을 갖다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생강차라든지 마늘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인해지신과 오상과 희노사방의 오종으로 판단을. 굉장히 어떤 그 예절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심장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연도, 계절, 하루의 시간에 따라서 간질이 나서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품을 품고. 그 사람이 언제 넘어갔느냐.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한낮에 12시에 넘어갔다. 그러면 위장이 나쁜 겁니다. 그 사람은 꿀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꿀물을 갖다가. 이해하시겠어요? 가을날 오후에 넘어갔다. 그러면 금이 나쁜 거죠. 겨울날 밤에 넘어갔다. 거품을 품었다. 그러면 신장방광이 나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음양오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다 갖게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차원 높은 그러한 의식구조를 갖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장육부의 하의 기관으로서 상관관계 간병이다. 근육병이다. 그럼 간이 나쁜 거죠. 그렇죠? 살에 멍이 잘 든다. 대퇴부에. 그러면 위장이 나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가 굉장히 거칠다. 폐대장이 나쁜 것이죠. 골수가 계속 빠져나간다. 뭐가 나쁜 겁니까? 이 신장방광이 나쁜 거죠.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풍열숙주 안의 기상인자와 상관관계. 바람을 너무 싫어한다. 간이 나쁜 겁니다. 습기를 너무 싫어한다. 뭐가 나쁜 겁니까? 이거는 위장이 나쁜 겁니다. 끈끈한 습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끈끈한 무더운 한여름이 너무나 싫어요. 위장이 나쁘기 때문에. 위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끈끈한 한여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아유, 덥긴 무덥긴 한데 참을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방광이 나쁘면 추운 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분비물의 종류에 따라서 한숨, 생리현상이나 한숨을 푹푹 쉰다. 간이 나쁜 거예요. 하품을 뻑뻑 한다. 뭐가 나쁜 겁니까? 신장방광이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자꾸 군침을 생긴다. 이건 위장병이죠. 그 다음에 침이 너무나 끈끈해서 뱉어도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거는 신장방광이 나쁜 겁니다. 토가 너무 끈끈한 기운이 높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주팔자 육식갑자의 기운의 왕세강형은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한 학기나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사주팔자에 대한 그 사람의 우리가 체질심리학을 배우듯이 굉장히 그 다음에 소리의 신호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 두드리는 소리를 싫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장이 나쁜 겁니다. 목국토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소리가 싫다. 이 사람은 간이 나쁜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소리가 싫다. 그럼 이 사람은 심장이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링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이제 오링 테스트 배웠죠?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연을 하게 되면 확실한데 오링 테스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금을 이렇게 잡은 것이 소금은 여기 소금이 있다고 합시다. 이 소금이라 그러면 이 소금이다. 소금인 줄 모르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링 테스트를 했을 때 힘을 못 준다. 그러면 짠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커피를 잡고서 근데 이 시술자나 시연자나 둘 다 피검자나 다 이제 이것이 커피인 줄 모르고 커피 가루를 잡고서 이렇게 해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안 맞는다. 그러면은 힘이 빠진다. 그런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링 테스트. 만약에 커피를 잡았는데 힘을 뛸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럼 뭐예요? 커피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의 의학에 보면 진맥, 압진, 문진, 망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돌문자, 들을문자 눌러서 어디를 명치를 눌러서 아프면은 심장이 나쁜 거고 명치하고 배꼽의 사이가 중안이라고 그랬죠. 거길 눌러서 아프면 위장이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배꼽 옆에 오른쪽으로 한 10cm 가게 되면은 거기 천추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거길 눌러서 아프면 대장이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방법을 갖다가 동원해서도 모를 경우에는 이제 혈압 재고 CT 찍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각종 과학적인 도구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건강진단법, 지압법, 진맥법, 뭐 이게 문진, 망진, 체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병이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모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소한 신체적인 어떤 그 생리 증상이나
그 징후가 있을 경우에, 전조가 있을 경우에 음식의 맛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으로 의해서 그 병을, 그 사소한 증상을 갖다 완화시키게 되면은 암이나 굉장히 중요한 병으로 진화나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서, 이러한 것을 모르고서 병을 굉장히 키워갖고서 의료보험 수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갖고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은 어떤 그 공장의 생산 원가의 20%가 거의 의료비용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의료 수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되게 되면은 우리 그 국가 재정에도 엄청나고 가계의 어떤 그 수신 제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진단하는 그 요인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아까도 그 시작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 가지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 섭생, 체질은 오행체질, 음양체질, 운기체질, 사주체질, 특이체질, 혈액형 체질. 우리 혈액형 A, B, C, D로 A형, A, B형, O형으로 나누잖아요. 혈액형 체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항생제, 뭐 아스피린, 뭐 특이체질, 뭐 이렇게 사주체질, 이런 체질론이 있는데, 이런 체질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이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드려야 되는 거지만, 섭생은 기미 형색성이라서 기미론이라고 간단해요. 기미론. 이 기미론이 동양의학의 아주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미론인데, 감초는 맛은 굉장히 달지만 굉장히 음식이 찹니다.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감초 그래서 감초를 뜨겁게 달여 먹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을 가게 해요. 아스피린이 이 양약인데 신맛으로, 약성은 진통해열제인데 맛은 엄청나게 시고 기는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스피린을 갖다 진통해열제 약성으로만 약성으로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신맛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갖다가 장복을 하기 때문에 위궤양, 위암, 그 다음에 뭐 굉장한 멍이 잘 들고 굉장한 그런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 신맛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어떻어요? 심근경색에 우리가 또 쓰는 건데, 심근경색에. 커다란 대형병원에서. 그 다음에 운기 얘기는 아까 얘기를 했죠. 오상과 오정 얘기를 했고, 체질궁합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물리학자 스테판 호킹 박사가 사주가 다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쇳덩어리.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어디가 약해지겠어요? 근국목해서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루게릭병이라는 것이 근육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알아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말씀드렸죠. 여기 맛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쓴맛을 싫어하면 심장은 좋다. 그러나 폐대장은 나쁘다. 여러 가지 그 오장육부와 오미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다섯 가지 별표에서 이것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숙지를 해놓으시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다섯 가지가 상생삼각하는 것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OX만 배웠잖아요. OX만. 이것이 현대 과학의 이제 과학교육의 약간의 과학교육을 잘못 받아들인 것의 이제 문제점인데, 이 오행, 목화토금수가 상생삼각하는 이런 이치를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오장육부의 질병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음식 건강법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신맛으로 치료하는 병,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숨을 많이 쉰다. 이게 신맛으로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쓴맛으로 치료하는 것, 주걱병, 부끄러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신맛을 하네. 단맛으로 치료하는 것, 멍이 잘 드는 사람, 눈꺼풀이 떨리는 사람. 발뒤꿈치가 뭐예요? 쿠션이죠. 이게 살이 뭉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발뒤꿈치가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무엇으로요? 단맛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매운맛으로 치료하는 거. 화장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화장품을 바꿨을 경우에. 얼굴에. 이 피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마늘이나 생강차. 짠맛으로 하는 것. 짠맛은 이거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뒷골 때리고 중염이고 오줌을 자주 넣고, 물론 당뇨병일 경우에도 오줌을 자주 넣지만은
뼈가 쑤시고,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이거 잘 들으세요.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창궐하는데, 전염병이 돌았는데 감기가 들려는데 뼈가 쑤셔요. 그러면 이거는 간장이나 소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 먹되 간장이나 소금이나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음식 건강법을 갖다가 이제 잘 활용해야지만 병원 치료에 대가의 효과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